안녕하세요. 별마는 쌤입니다. 거의 1년, 거의 반년 전에 이미 촬영을 끝냈었던 자료인데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제서야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정말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한간 1학기 때 좀 더 많은 자료들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범이 시작했는데요. 제가 늘 사용하는 코발트 블루, 코발트 블루 휴가 아니라 그냥 코발트 블루입니다. 그 코발트 블루 물을 섞지 않고 팔레트 안에다가 물감을 개주는 방식으로 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영상 제가 올려드린 부분이 있으니까 물을 사용하지 않고 연하게 만드는 법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먼저 확인하시고요. 이제 물기가 많지 않은 코발트 블루로 스케치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화면에 연하게 스케치가 안 돼 있는 게 아니라 큰 비례에 해당하는 부분들, 사이즈, 그 다음에 디테일, 약간 큰 디테일, 예를 들어 칠성사이다라든지 뚜껑이라든지 별 모양 등은 스케치가 이미 연필로 돼 있는 상태에서 최대한으로 연하게 연필로 스케치를 하고 그 위에 제가 붓으로 디테일한 부분들을 스케치를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하냐면 흑연가루가 너무 많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연필로 스케치를 많이 하면 흑연가루가 많이 묻어나잖아요. 그 위에 수채화를 하게 되면 흑연가루가 올라와서 생각보다 수채화가 좀 칙칙해지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바로 붓으로 스케치를 해나가면서 채색을 진행하는 걸 좀 많이 선호하는 편이고, 제가 지도하는 아이들도 이렇게 스케치를 좀 많이 시키는 편이에요. 왜냐면 연필로 스케치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연필로 스케치를 많이 하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어차피 틀려도 되니까 스케치를 좀 집중력 없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붓으로 스케치를 하게 하면 틀리면 이제 끝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집중해 가지고 스케치를 더 해서 집중력이 많이 올라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스케치 집중력도 올리고 오히려 연필로 할 때보다 더 정교한 스케치를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어서 약간 초보자들이 아닌 아이들은, 어느 정도 중급 이상 정도 된 아이들은 제가 붓으로 트레이닝을 많이 시키는 편이에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색감은 이제 데이비스 그레이죠. 말 그대로 그냥 회색이에요. 연한 그린 계열의 회색인데, 칠성사에다가 예전에는 전체 다 PT까지도 녹색이었는데 요즘은 투명한 몸통에 라벨이 녹색으로 붙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밑톤을 하이라이트에 해당하는 부분,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데이비스 그레이로 톤을 전반적으로 싹 깔아주시면 됩니다. 수채화는 많은 학생들이 틀릴까봐 물을 너무 많이 섞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초벌 이후에 마른 상태잖아요. 그러면 지금 초반에 채색했었던 부분들이 말라서 연해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수채화는 마르면 연해지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또 수채화는 투명한 재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몇 번 쌓이면 이제 말라서 연해진다고 하더라도 탄탄하게 진한 느낌을 연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때문에 초반에는 진하게 과감하게 진행을 하셔도 어차피 마르면 연해진다라는 생각으로 적당한 물과 과감한 물감 사용을 통해 가지고 초반 과정에서 톤을 과감하게 올려주셔야 그림이 단단하게 잘 나오니까 그 점 명심하시고요. 이제 디테일한 느낌을 더 살리면서 붓으로 스케치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유의하셔야 될 거는 하이라이트 가장 밝은 부분들은 남겨두시고 중간 톤 부분, 그리고 이음새라든지 어차피 진해지는 포인트 부분들은 좀 더 과감하게 찍어주시는 느낌으로, 그래서 전반적으로 3단계 정도 밝은 부분, 그 다음에 중간 영역 부분, 가장 진한 부분,
3단계 정도로 톤 단계 차이를 내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밝은 부분은 그러니까 밝은 부분, 밝은 물체를 그릴 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항상 당부하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밝은 물체를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요령이 없어서 지금까지 어려워하셨던 거지 절대 어려운 부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요령을 어떻게 아이들한테 지도를 할 때 밝은 부분 어떻게 그리는 거냐고 얘기를 하냐면, 밝은 부분, 밝은 물체는 연하게 여러 번 쌓아서 그리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밝지 않은 부분, 예를 들면 덩어리 단계에서 포인트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든지, 지금 칠성사이다 같은 경우는 어떠한 부분이 비쳐서 반사돼서 또는 뭔가 비침으로 인해서 진해지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주변보다는 살짝 진하게 진행을 초반부터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좀 디테일이 살아날 거고, 저 디테일한 부분들을 나중까지 살려나가시면 그만큼 리얼해지겠죠. 네. 그래서 지금 어두운 톤 또 적당히 이용해 주시고, 중간 톤, 지금 팔레트를 보시면 그렇게 진한 부분을 색감을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나 어차피 어두워지는데 그런 부분들은 뉴트럴 틴트를 활용하셔가지고 바로바로 어두운 부분들은 스케치 하듯이 바로바로 그려주시면 네, 더 디테일한 병을 그릴 수 있는 요령이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지금 팔레트에 보이시는 저희 개져 있는 연한 중간톤 부분들 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연해 보이실 거예요. 근데 그 부분들을 지금 사용하는 부분들을 보면 밑에 연하게 톤이 들어가져 있는 부분에 연한 중간톤을 넣어주면 그림이 그만큼 쌓여서 톤들이 연하다고 하더라도 겹쳐지면 그 부분들이 탄탄해져서 좀 더 진해지는 효과가 있으니까 밝은 물체 어려워하지 마시고 적당히 연한 톤으로 쌓고 나서 말리고, 확실히 마른 다음에 다시 쌓고 하시면 그림을 연한 물체라고 하더라도 쉽게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비치는 부분들 라벨지라든지 지금 디테일하게 톤을 쌓아주고 있어요. 보이는 글자라든지 어떤 보이는 라벨의 모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만 디테일하게 붓으로 그리지 마시고, 그리다 보면은 특히 저런 PT편 같은 경우는 반사되는 부분들이 비쳐서 진해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 좀 디테일하게 톤 단계를 내주면서 그려주시면 그 부분들이 나중에 굉장히 단단하게 올라올 거예요. 그리고 그림은 특히 회화에 관련된 부분들은 뭐가 잘 그렸다라는 소리를 드냐면 톤의 단계 차이가 많이 날수록 그림이 디테일하게 많이 그렸구나라는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디테일한 부분들을 그리면서도 무엇에 주안점을 둬서 그려야 하냐면 톤 단계 차이를 많이 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진행을 하시면 돼요. 지금 사진에서 보여지는 어두운 부분들, 어차피 어두워지는 부분들, 지금 톤으로 연하게 쌓아가면서 단계를 잡아주고 있고요. 어차피 진해지는 부분들, 그 부분들은 코발트 블루를 과감하게 사용해 가지고 톤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파란색을 무채톤으로 바꿔야겠다, 그럼 갈색을 섞어주시면 되죠. 네, 그 섞어진 톤으로 톤이 아직은 좀 부족하게 올라왔다 하는 부분들, 투명한 부분들을 다시 톤 작업을 할 거예요. 적당히 물을, 지금 팔레트가 기울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물이 흐르는 정도를 보면 물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고 하시는 부분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수채화를 할 때 나 틀릴 것 같아, 나 이 부분 실수하기 싫어 해서 물을 많이 사용하면 어차피 수채화 실기력은 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물감 농도를 정확히 만들어서
밝은 부분을 그려야겠다. 그럼 밝은 색감을 섞어 가지고 정확한 색감의 톤을 만들어서 사용해야지, 나 자신 없으니까 물을 섞어 가지고 연하게만 그려갈 거야 라고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아까 밝은 부분들을 그릴 때 요령은 연한 톤을 여러 번 쌓아서 그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물을 섞어서 연한 톤이 아닙니다. 절대로 물을 섞어서 연한 톤이 아니라 그냥 물감의 양이 적어서 연해진 거고, 제가 물감 연한 톤 만드는 부분 아까 설명드렸다고 했죠. 물 섞지 않고 연하게 만드는 요령, 그 부분들 다시 한번 제가 위에다가 누르면 들어갈 수 있게끔 띄워 놓겠습니다. 이제 색깔 옷을 입혀주는 단계입니다. 수채화는 밑에 톤이 많이 쌓여 있으면 쌓여 있을수록 그림이 단단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톤을 쌓아주려고 일부러 과정을 느려서 하고 있는 건데, 녹색, 어차피 완성이 되어졌었을 때 녹색이 되는 부분들은 말 그대로 그린 계열의 색감을 미리 연하게 넣어주는 단계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린 계열의 물체들은 밑에 그리니쉬 옐로우, 발광색이죠. 그 색을 입혀주는 걸 좋아해서 한번 입힌 상황이고요. 거기에 지금 후커스 그린 같죠? 후커스 그린을 입혀줄 겁니다. 물론 디테일한 부분들을 위해서 밝은 부분들, 그 부분들은 남겨줘 주면서 색깔을 입혀나가는 단계이고요. 지금 단계에서도 큰 붓으로 크게 시원시원한 느낌을 줘야 나중에 묘사할 때 지저분해지지 않습니다. 묘사할 때 작게 할 거기 때문에 그 전 단계에서는 큰 붓으로 크게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반사체, 투명체 같은 물체들은 주변에 있는 색감의 빛깔들이 비치기 때문에 붉은색들도 미리 좀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이제 묘사가 시작됐습니다. 솔직히 묘사는 어려운 게 아닌데 묘사를 어렵게 여기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저는 묘사를 할 때 어두워진다라고 하는 학생들 있죠. 그림이 지저분해지기만 하고, 저는 묘사를 하면 그림이 진해지기만 하고 잘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하는 학생들은, 묘사 단계에서 제대로 그게 표현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전 단계, 그러니까 묘사를 하기 전 톤을 쌓는 단계에서 그림이 제대로 톤이 쌓여지지 않고 톤이 오버가 된 거예요. 오버가 된 톤의 상태에서 묘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까맣게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라면을 끓이는데 물을 너무 조금 넣어가지고 스프를 넣고 라면을 끓이게 되면 아무리 열심히 끓여도 라면은 짜겠죠. 그거예요. 톤을 너무 어둡게 깔아놓고 묘사를 하게 되면 그림은 까매질 수밖에 없어요. 그 때문에 단계차도 안 나고 하기 때문에 그림에서 효과적으로 묘사가 안 되는 거니까, 그림을 그리다가 묘사 단계에서 저는 그림이 까맣게만 됩니다 하는 학생들은 묘사 전 단계에서 톤을 약간은 연하게 만들어 놓고 바로 묘사를 들어가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선생님, 저는 묘사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림 과정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림이 그냥 밝기만 하고 진행이 안 돼요 하는 학생들은 반대로 묘사 전 단계에서 톤이 너무 적은 상태에서 묘사를 하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묘사가 안 올라오는 겁니다. 주변이 너무 밝으니까. 그런 친구들은 물 사용을 좀 자제하시고 물감이 묻어나게끔 묘사 전 단계를 처리해 놓고 난 다음에 묘사를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묘사는 진행이 될 거예요. 묘사는 절대 어려운 게 아니고요. 보이는 걸 그대로 그려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물기 쫙 빼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세밀하게 그냥 그려 나가시면 돼요. 솔직히 많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아닌데 이 부분들이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전에도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묘사는 어려운 게 아니라 묘사 전 단계를 만들어 놓는 것이 어려운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붓을 작게 잡고 밝은 부분들을 그리고 있는데 지금 팔레트를 보시면 굉장히 연한 색감으로 진행을 하고 있을 거예요. 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밝은 부분들을 그리는 요령은 당연히 연하게 쌓아나가면 되기 때문이고요. 지금 진한 부분들은 바로바로 진하게 조금 만들어주는 건데 이 역시도 그렇게까지 보이는 것보다 생각보다 진한 색감은 아니라는 거. 지금 팔레트에 개져 있는 색깔들이 그렇게 진하지 않을 거예요. 네. 지금 녹색은 좀 진하죠. 어차피 진한 부분 할 때에는 지금 팔레트에 개져 있는 색감들보다 화지에다가 붓질을 하고 나면 더 진해 보일 거예요. 왜냐면 밑에 톤이 있기 때문에 연한 색감을 살짝은 연한 색감을 해줘도 그림의 밑톤이 올라오기 때문에 진해 보이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밀하게 남겨둘 때는 남겨두고 그려줄 때는 그려주시면서 네, 디테일하게 그려나가시면 되고요. 팔레트에 보이시는 물감들 보면 물이 거의 없죠. 겁난다고, 묘사할 때까지 겁난다고 해서 물을 많이 사용하시면 수채화는 절대 잘할 수 없으니까 물기를 쫙 빼가지고 어느 정도, 그럼 선생님 어느 정도 물기를 뺀 상태에서 묘사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는 쉽게 얘기해서 캐러멜이 녹은 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이 정도로 줄여서 써야 돼, 이렇게 아무리 어떤 방법을 써서 이야기하더라도 학생들은 다 어려워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얘기했을 때 학생들이 이해를 제일 많이 빨리 했었냐면 여러분들 캐러멜 좋아하시나요? 캐러멜이 물에 녹으면 끈적끈적한 정도 있죠. 물감을 그 정도 녹은 정도로 묘사를 하시면 물농도 조절하는 게 어렵지가 않을 거예요. 묘사를 할 때는 어느 정도 물농도로 하면 되냐? 캐러멜이 녹은 것처럼 수채화 물감을 물에다가 녹여가지고, 캐러멜 녹은 정도로 녹여가지고 그 농도로 진행을 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넓은 부분들을 하는데, 넓은 부분들을 당연히 수채화부 지금 10호로 보이는데, 근데 10호네요. 10호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에도 디테일하게 하시고요. 물감을 콕 찍어서 어두운 데는 바로바로 어둡게 하시면 바로바로 끝나는 느낌을 이제 보실 수 있고요. 그 주변에 조금 밝은 부분들은 연하게 해서 밝게 쌓아주시되,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묘사할 때는 캐러멜이 녹은 정도, 그 정도 색감으로 해주셔야 돼요. 정말 밝은 흰색 부분을 빼고는 나머지는 어느 정도 일정 이상 물감의 농도가 유지가 돼야만 묘사가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붓을 자주자주 바꿔가면서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학생들 중에는 쓰던 붓을 가지고 계속 그리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10호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다 보면 6호로 해야 될 부분들도 10호 붓을 바꾸는 걸 귀찮아해요. 그래서 큰 붓으로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더 많은 케이스는 세필 6호, 8호 정도 붓을 가지고 묘사를 막 하다가 10호, 12호 정도로 톤을 널찍널찍하게 깔아주면서 묘사를 해야 되는 지점들도 6호랑 8호를 가지고 하시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절대로 그림을 잘 그릴 수 없어요. 절대 붓을 적재적소에 맞는 사이즈를 바로바로 교체해 주시면서 수채화를 진행을 해야만 수채화가 부분적으로 본연의 느낌이 있는 거잖아요. 매끄러운 부분들을 6호를 가지고 하면 지저분해지게끔 표현이 되겠죠. 반대로 디테일하게 짜잘짜잘한 터치들이 쌓여서 묘사가 되어져야 되는 지점들을 너무 큰 붓을 가지고 진행을 하면 그림이 디테일이 살아나지 않는 거니까 붓 교체를 사이즈에 맞게, 범위에 맞게
맞는 사이즈를 바로바로 교체해 나가면서 묘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마무리는 별의별 게 없어요. 왜 별게 없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 톤을 쌓는 과정이라든지 묘사를 하는 과정에서 부족했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부분들을 보완해 주는 게 마무리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톤을 쌓는 과정에서 톤이 오버됐을 수도 있고 톤이 부족했을 수도 있죠. 그러면 부족한 부분은 톤을 메워주고, 톤이 오버됐다 하는 부분들은 뭐 좀 닦아준다든지 화이트를 이용해서 좀 밝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요. 반대로 묘사 단계에서 좀 진하게 끄집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좀 미진하게, 톤이 너무 빈약하게 어둡게 찍어졌다, 또는 뭐 글씨도 써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표현이 안 돼 있다, 그럼 그 부분들을 메워주는 게 마무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규칙은 없는데, 그러니까 특별한 규칙은 없겠죠. 부족한 부분들을 찾아서 그려주는 거니까. 대신 염두에 둬야 되는 지점들은 뭐냐면, 대상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완성되어졌을 때, 이 부분들이 잘 그려져 있었을 때에 그림이 좀 더 살아나겠다 하는 지점들 위주로 좀 많이 봐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칠성사이다 같은 부분이면, 칠성사이다라고 글씨가 써져 있는 부분들, 그 일대를 잘 그려줬을 때 대상의 특징이 좀 잘 살아나겠죠. 또는 내용물들이 들어가져 있는 몸통 부분들에서 내용물들이 특히 많이 비치고 어둠과 밝음의 대비 차이가 많이 일어나는 지점들 위주로 손을 많이 봐주셨을 때 그림이 당연히 살아나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이트를 사용해 가지고 그려주는 거는 말 그대로 톤이 오버가 된 지점들을 찾아서 밝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또는 터치가 지저분해진 부분들이 있다 하는 부분들은 화이트를 연하게 만들어서 약간 문질러 주시면 지저분한 터치 자국들도 약간은 후퇴감을 주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붓터치가 너무 뭉쳐 있어서 매끄러운 느낌이 좀 덜 산다 하는 부분들은 지금처럼 붓으로 좀 닦아 주시고, 화이트로 좀 더 밝게 사용해서 대비 차이를 더 강하게 줘서 좀 더 반사되는 듯한 느낌을 더 주고 싶다 하는 부분들은 더 밝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림을 그리다 보면 톤의 단계가 많이 나겠죠. 그 많이 나 있는 단계들 중에서 여기는 너무 튀면 안 되는 곳이야 하는 부분들은 톤 단계를 약간은 덜 나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 덜 나게 해주시고요. 이 부분들은 좀 튀어야 돼. 이 부분들은 사이다 안에서도 좀 포인트에 해당하는 부분이야 하는 부분들은 톤 단계 차이를 더 많이 줘서 대비 차이를 크게 줄수록 대상이 살아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보이는 것보다 밝은 부분들은 좀 더 밝게 해주시는 거고요. 보이는 것보다 좀 어두운 부분들은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어둡게 해주시면 그 부분들이 더 살아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플라스틱 부분, 네, 저 부분들 사이다에 사이다가 고여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저런 부분들이 약간 지저분하게 표현되어져 있다, 터치를 많이 쌓는 과정에서 지저분하게 되어져 있다, 그리고 어차피 빛을 받는 밝은 부분이다 하는 부분들은 좀 붓으로 문질러 주시든지 저렇게 닦아 주시기도 하고요. 닦는 것만으로 제대로 표현이 안 된다 하는 부분들은 지금처럼 화이트를 그 위에다가 넣어 주시기도 하고요. 해서 하이라이트도 만들어 주시고, 매끄럽게 그려 주실 부분들은 매끄럽게 화이트를 활용해서 표현해 주시고, 이제 뭐 롯데라고 하는 부분들도 레터링을 해주시고, 아무래도 반사적인 느낌이 많이 드는 물체,
그러다 보니까 화이트를 이용해서 비치는 느낌들을 많이 그려주시고, 또 반대로 무언가 비쳐서 어두워져 보이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 부분들은 좀 어두운 톤으로 저렇게 디테일한 묘사를 해주시는 거가 좋습니다. 마무리할 때는 모든 선생님들이 얘기하시는 건데, 뒤에 나와서 자주 보셔야 돼요. 왜냐면 묘사가 미진하다고 해서 묘사적인 부분들을 많이 해주다 보면 그림이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양감이 표현이 안 되고 대비 차이도 많이 죽고 해서 그림이 오히려 뒤로 후퇴하는 느낌을 줄 수도 있어요. 때문에 지금 내가 한 정도가 적당한 건가? 라고 하는 거를 보시면서 하려면 뒤에 나와서 정확히 보면서 큰 느낌을 이해해 가면서 판단해 가면서 하셔야 돼요. 지금 푸른색을 반사광 부분에다 넣어주시면 차가운 느낌을, 인공물의 차가운 느낌을 좀 살릴 수 있다. 그림자에도 좀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뒤에 나와서 자주 보시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큰 무리 없이 마무리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림자도 끝까지, 그림자에서도 대비 차이가 큰 물체입니다. 사이다 같은 경우는 투명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질 거고요. 다음번에는 이제 꽃과 주전자를 부탁받아서, 반년 전에 부탁받았는데,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해서 다시 영상 업로드 할 거 약속드리고요.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많은 도움이 되고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녕.